여러분, 아침마다 밥 한 공기 드시죠? 혹시 그 밥이 당신을 살찌게 만들고 병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어쩌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그저 밥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며 자신도 모르게 건강을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밥 한 공기의 기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70대 후반에 접어들었지만 식혜주를 감량하고 약을 절반으로 줄이고 삶의 의욕을 되찾은 한 어르신들을 주로 진료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윤재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그 어르신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어르신의 변화는 다이어트 식단도 운동도 아닙니다. 단 하나, 밥 짓는 방법을 바꿨을 뿐입니다. 밥이요? 네, 정말 그 흔한 밥입니다. 그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귀찮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약 먹어도 안 떨어지던 혈당이 내려가고 아침에 무겁던 몸이 가벼워졌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단 3주 만에 체중이 3.4kg 감소, 공복 혈당은 20 이상 떨어졌고 혈압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밥 한 공기의 기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선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밥이 건강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말이죠. 약을 줄이고 싶다면,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밥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어르신이 실천한 밥 짓는 법, 그리고 왜 그것이 몸에 그렇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끝까지 보지 않으면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어르신의 변화는 아주 평범한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르신, 평소 밥은 어떻게 드세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조금 당황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죠? 그냥 보통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밥해서 냉동해 놓고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요. 이 대답을 들은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어르신이 겪고 있는 혈당 불안정, 복부, 비만, 아침 피로감 같은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냉동밥, 전자레인지, 그리고 정제된 백미. 이 세 가지는 많은 노년층에게 너무 익숙한 조합입니다. 간편하니까요. 하지만 그 익숙함이 몸을 조금씩 병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자레인지에 데운 백미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고혈당 지수 식품으로 변질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변성된 전분이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되며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합니다. 결국 그것은 내장 지방으로 축적되고 간, 혈관, 췌장에도 무리를 줍니다. 그 어르신의 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늘어난 복부, 줄어들지 않는 혈당, 약을 먹어도 내려가지 않는 혈압. 매년 병원에서는 약의 개수를 늘렸지만 어르신의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노화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어르신께 제안했습니다. 우리 밥 짓는 법부터 바꿔볼까요? 처음엔 웃으셨습니다. 밥이 내 몸을 바꾼다고요? 그런 게 있긴 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어르신이 드시는 밥은 음식이 아니라 약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이 한 문장을 시작으로 그 어르신의 식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한 끼, 아침 밥 한 공기만 바꾸는 것으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귀리를 넣고 식초 한 스푼을 더하며 밥 짓는 순서를 조금만 조정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몸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어르신의 밥상에 처음으로 올라온 변화는 바로 귀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귀리를 다이어트용 시리얼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귀리는 단순한 곡물이 아닙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하며
무엇보다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귀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혈중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23% 감소했습니다. 그 수치는 약으로도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귀리를 넣은 밥은 단순히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것 이상으로 몸의 대사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귀리 특유의 식감이 낯설다며 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한 비율은 아주 미세했습니다. 쌀 한 컵에 귀리 한 스푼, 전체 밥 양의 57% 수준이었죠. 이 정도는 식감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 바로 식초 한 스푼을 넣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에 식초를 넣는다는 말에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십 년 전부터 유럽과 일본의 장수 식단에서 이미 활용된 방법입니다. 천연 발효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혈당의 흡수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식초를 쌀에 함께 넣고 밥을 지을 경우 혈당 지수가 최대 31%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약을 먹는 것과 유사한 효과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식초를 쓰느냐입니다. 합성 식초가 아닌 천연 발효 식초, 특히 현미식초나 사과식초처럼 자연에서 유래한 산 성분이 담긴 식초를 사용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르신은 처음엔 식초 냄새에 걱정을 하셨지만 밥을 다 짓고 나니 그런 냄새는 전혀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고소하고 부드럽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끼던 묘한 무거움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어르신의 말은 그날 제게 더 깊은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제 밥 한 공기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몸을 살리는 도구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바로 강황 가루 티스푼 하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황을 카레의 노란색을 내는 향신료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강황 속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의학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천연 항염 물질입니다. 강황의 효과는 단순히 염증 완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커큐민은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고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며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일본 국립건강영양연구소가 10년간 진행한 추적 조사에 따르면 커큐민을 섭취한 고령자 그룹은 인슐린 저항성이 평균 23% 감소했고 염증 수치인 CRP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보고됐습니다. 그 어르신도 처음엔 이런 노란 가루가 정말 도움이 되냐고 반문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천 방법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밥을 다 지은 후 티스푼으로 딱 한 번만 그 강황 가루를 밥 위에 뿌리고 잘 섞는 것.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넣느냐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밥을 짓기 전 쌀과 함께 강황을 넣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강황의 주요 성분이 고온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영양학적 효과가 거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밥이 다 지어진 후 뜨거운 김이 약간 식은 상태에서 섞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타이밍입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색이 노랗게 변한 밥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하셨지만 며칠이 지나고 몸이 달라지면서 태도가 바뀌셨습니다. 이 밥만 먹으면 속이 편하고 아침에 눈이 더 빨리 떠져요. 그 말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3주 후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피로감이 줄었다는 자가 평가도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몸이 가볍고 눈이 맑아지는 느낌. 그것은 강황이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변화를 이끌어낸 결과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귀리, 식초, 강황. 이 세 가지가 밥이라는 일상적인 음식 속에 들어가며 어르신의 몸은 서서히 약 없이 치료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변화 중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가장 간단한 실천법. 바로 밥을 식히고 다시 데우는 과정입니다.
밥을 짓는 데 있어 가장 간단해 보이지만 실은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지은 밥을 식히고 다시 데우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갓 지은 따끈한 밥을 최고의 밥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 밥을 잠시 식히는 일이야말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쌀에는 전분이 풍부합니다. 밥이 막 완성됐을 때 그 전분은 몸 안에서 빠르게 분해되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구조를 갖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밥을 한번 완전히 식힌 다음 다시 데우면 그 전분의 일부가 저항성 전분이라는 형태로 바뀝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우리가 흔히 먹는 일반 전분과 달리 소장에서 거의 흡수되지 않고 장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거기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혈당의 급상승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갓 지은 밥을 식혔다가 다시 데워 먹은 그룹은 장내 유익균이 40% 가까이 증가했고 염증 수치 역시 평균 25% 감소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식히고 데웠을 뿐인데도 몸속 환경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 어르신도 이 방법을 들었을 때 처음엔 굳이 밥을 2번 데워 먹어야 하나? 하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러나 단 2주 실천 후 변비가 사라지고 장이 편안해졌다는 느낌을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거창한 약도 고가의 건강식도 없이 단지 밥 한 공기의 순서를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밥이 완전히 다 지어졌다면 뚜껑을 연 채로 30분 이상 실온에 두고 식히는 것. 그리고 그 식은 밥을 다시 살짝 데워 먹는 것. 이 2단계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당신의 식사는 몸에 부담을 주는 식사가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방법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동 보관보다 더 간단하고 전기세도 덜 듭니다. 그저 습관을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건강 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밥만 바꿨는데 살이 10kg나 빠진 거죠? 정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어르신은 하루 3끼 중 단 한 끼만 바꿨습니다. 그것도 아침 한 끼였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반찬도, 운동도, 약 복용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끼, 아침 식사 하나만 위 방식으로 지은 밥으로 바꾸었고 그 한 끼가 나머지 하루 전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일정한 루틴을 실천하셨습니다. 전날 밤에 쌀과 귀리를 불려놓고 아침에 천연 발효 식초를 넣고 밥을 찢습니다. 밥이 다 되면 뚜껑을 열고 30분간 식힌 후 강황 가루를 뿌려 골고루 섞고 다시 살짝 데워 접시에 담습니다. 밥 위에는 김이나 달걀 프라이 정도만 곁들입니다. 일부 날은 나물 반찬이나 된장국이 함께 올라왔지만 반찬은 단출하게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 한 끼가 만들어낸 변화는 단순한 체중 감량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포만감이 유지되었고 군것질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었으며 식후 졸음도 눈에 띄게 사라졌습니다. 혈당에 급격한 변화가 없으니 하루 전체 에너지 흐름이 안정되고 자연스럽게 과식과 야식 습관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이 한 끼는 의식적으로 먹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아무 생각 없이 식사를 했지만 밥을 지어 식히고 다시 데우는 이 짧은 준비 시간이 식사에 집중하게 했고 자신의 몸을 살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느 날부터 옷이 헐렁해지더라고요. 몸이 가볍고 허리띠를 2칸이나 줄였어요. 체중계 위의 숫자보다 더 놀라웠던 건 움직일 때의 가벼움,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의 상쾌함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극단적인 식단 조절이 아니었습니다. 맛을 포기하지 않고 양도 줄이지 않으며 단지 조리법만 바꿨을 뿐인데 몸은 그 작은 습관의 변화를 정확히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생각보다 빠르게 또 깊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변화가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의사들도 논란 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풀어가겠습니다. 당신도 그 결과를 보면 바로 실천해보고 싶어질 겁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험처럼 시작된 한 끼 식사. 그 밥상을 어르신은 성실히 지켰고 3주가 지난 어느 날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기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복 혈당은 148에서 121, 혈압은 155에 98에서 138에 87로 줄어들었습니다. 단 3주 만에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최근 약 바꾸신 적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밥 바꿨어요. 짧은 대답에 의료진은 다시 한번 혈압을 측정했고 혈당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식습관에서 뭔가 확실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6주, 8주, 12주가 흐르면서 수치는 더 나아졌습니다. 당화혈색소는 7.2에서 6.1로, 콜레스테롤 수치는 255에서 185로 떨어졌고, 혈압은 거의 정상 수치에 도달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어떤 약도 바꾸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식사량도 줄이지 않았고, 특별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밥을 달리 지었을 뿐, 그것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컸어요. 그냥 밥인데 뭐가 다르겠냐 싶었거든요. 그런데 몸이 느끼더라고요. 아침에 붓던 손가락이 이제 안 부어요. 눈도 잘 떠지고요. 기분이 좋아요. 내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랄까요. 어르신의 이 말은 수치보다 더 강한 증거였습니다. 몸이 다시 편안해지고 있다는 것, 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는 실감. 이건 병원에서도 쉽게 얻기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특별했던 것은 그 이후로 어르신이 스스로 약의 용량을 줄이자고 요청하셨다는 점입니다. 의사와 상담을 거쳐 고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당뇨약은 용량을 소폭 낮췄고 그럼에도 수치는 안정됐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식습관을 유지하신다면 더 많은 약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특히 고령자에게선 더더욱요. 한 끼가 몸을 바꾸고 몸이 삶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런 변화가 왜 병원이나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는지, 그리고 건강 정보가 왜곡되는 구조적 이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실천법이었다면 다음은 배경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어르신의 몸이 바뀌고 수치가 좋아지고 약을 줄이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이런 좋은 방법을 왜 그 누구도, 그 어떤 병원도, TV도 말해주지 않았던 걸까? 그 질문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돈이 들지 않고 약도 필요 없고 오히려 병원을 덜 찾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조금 씁쓸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라 믿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의사들은 진심으로 환자의 건강을 위해 헌신합니다. 하지만 의료 시스템 전체는 반드시 환자가 계속 존재해야만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당뇨병 환자 한 명이 평생 사용하는 의료비는 1억 원이 넘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병원비뿐 아니라 약값, 검사비, 진료비, 입원비, 그리고 각종 합병증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된 결과입니다. 즉, 환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병원과 제약회사의 수익 감소를 의미합니다. 더구나 건강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송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건강 프로그램의 광고 수입 중 67%가 제약회사로부터 나옵니다. 방송이 불편해할 만한 정보를 굳이 다루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스폰서가 불편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밥 짓는 방법인데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래? 아마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작은 변화 하나로 몸이 달라지고 약을 줄이고 삶이 바뀐 어르신을 눈앞에서 본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혈당약, 혈압약, 콜레스테롤약을
하루 3번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들이 병을 완치시키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수년째 똑같은 수치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노년층을 볼 때면 우리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건 병을 관리하는 걸까 아니면 유지하는 걸까? 하루 한 끼, 밥 한 공기를 바꿨을 뿐인데도 몸은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건 고가의 약이나 병원 수십 번보다 나를 위한 식사의 선택 아닐까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작은 선택이 노년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의 변화된 이야기를 통해 진짜 회복의 의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관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하루 한 끼 밥상, 그것이 바꾼 건 단 한 사람의 삶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상현 어르신의 변화가 입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이웃 어르신들 몇 분도 슬그머니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하자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달라진 얼굴을 보고 가벼워진 발걸음을 보고 저 사람 뭐 했대? 하며 자연스럽게 번져간 겁니다. 72세 최실화 할머니께서는 고혈압 약을 15년 넘게 복용해왔고 체중도 70kg를 넘기며 움직일 때마다 숨이 찬다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도 처음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밥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한상현 어르신의 권유에 못 이겨 한 달만 해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8개월 후 할머니의 체중은 11kg 감량되었고 주치의와 상의 끝에 고혈압 약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화혈색소도 8.3에서 6.7로 떨어졌고 복부에 쌓였던 지방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전에는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곤 했어요. 요즘은 푹 자요. 그게 제일 좋아요. 또 다른 분은 71세 박동수 어르신입니다. 당뇨와 심장 질환을 함께 앓고 있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어지럼증을 호소하셨던 분입니다. 그분 역시 아침 밥상 하나만 바꿨습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반찬 대신 귀리 넣은 식초밥에 강황 한 티스푼, 그리고 식힌 후 다시 데운 밥 한 공기. 그렇게 3달이 흐른 뒤 심장약은 2가지에서 1가지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즘은 숨이 덜 차요. 산책을 해도 무섭지가 않아요. 라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모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별다른 치료도 고가의 건강식품도 없이 스스로의 식탁을 바꾼 것, 그 한 걸음이 만든 결과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살이 빠진 것도 놀랍지만 얼굴이 달라졌어요. 목소리에 힘이 생겼어요. 걸음걸이가 10년은 젊어 보이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외형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 몸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 그리고 노년에도 삶을 주도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식사법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하루 식단표와 실천 팁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실천의 시간입니다. 한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몸에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이게 제일 나았어요. 돈도 안 들고 어렵지도 않고. 이 말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드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시작한다면 3개월 뒤엔 분명히 몸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시도하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몸은 서서히 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속에서는 이미 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몸에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이게 제일 나았어요. 돈도 안 들고 어렵지도 않고. 이 말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드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시작한다면 3개월 뒤엔 분명히 몸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지금 당장 쌀에 식초 한 스푼을 더해보세요. 귀리 한 스푼, 강황 티스푼 하나, 그리고 식히는 시간 30분. 이 단순한 네 가지가 당신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꼭 전해주세요. 당신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만큼 또 누군가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건강한 한 끼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